반갑습니다. 한방주식TV입니다. 차태용님으로부터 답변 메일을 받았습니다. A4 용지 6페이지 분량의 장문이었는데요. 한편에 서사시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 채널에서 공개를 해달라고 메일을 주신 것 같으니 내용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고요. 자, 양이 좀 많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렇게 넘길 테니 일시정지하고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6페이지 분량이고, 자,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키움증권 HTS 0392 창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주저리 길게 해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태용님께 키움증권 HTS 0392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입고 출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금처럼 주식도 다른 계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차태용님의 유튜브 구독자는 16만 명으로 과거부터 강의를 줄곧 해오셨기 때문에 유료 강의로만 번 돈의 액수도 상당할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계좌로 백화점 매매를 진행한 후에 수익이 난 종목만 유튜브에 공개하는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여 매도하고, 보여지는 계좌에서 물린 종목은 다른 계좌로 출고해서 묵은지로 놔두거나 손절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보여지는 계좌는 언제나 수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식을 입고 출고 해보신 적 있나요? 증권사를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경험들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차태용님은 모바일로 0392 창, 그러니까 기간 수익은 공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MTS 기간 수익 창에는 입출고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TS 기간 수익 창에는 입출고란이 한 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태용님께 HTS 기간 수익 창을 공개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차태용님이 저에게 보내온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과거 수강생분들 그리고 현재 수강생분들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차태용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계좌에 있어 이상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착한 점들은 차태용님이 단순히 입고 출고로 계좌를 만드는 것을 넘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차태용님이 모바일로 6개월치 실현손익을 공개한 사진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 영상이고요. 저는 차태용님의 모든 유튜브 영상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자, 사진 다시 보실게요. 이 계좌를 보시면 딱 봐도 세금이 이상합니다. 1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으면 2022년에는 0.23% 세금으로 2100만원가량 세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세금이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는 차태용님의 유튜브를 보시는 16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어째서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더 의아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세금이 틀린 실현손익창을 차태용님이 무슨 생각으로 공개했는지도 의아했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세금 시스템이 있을 수 있나?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세금이 틀릴 수 있으며 그것을 공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걸까?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녹취 들어보시죠. 좀 문의할 게 있는데요. 그 주식 거래세 부분에서 문의할 게 있는데 그 거래세가 0.2%로 고정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00억을 매도했다고 치면 거래세는 2천만 원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10억을 매도하면 200이고 그거는 뭐 맞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이 달라질 순 없죠. 네, 맞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0.2%가 맞고, 예를 들어서 본인 장외 주식이라고 해서 KUTC BB라든지 KSM 거래를 하셨다면, 네, 장외 주식 말고, 0.3%. 그러니까 이제 유가증, 아니라면, 네,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 상장된 것들은 다 0.2%인 거잖아요. 기간을 어떻게 네, 설정해서 뭐 0329나 0392로 저희가 그 실현손익 같은 거를 검색을 해봐도 네, 거기에도 이제 똑같이 0.2%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2022년 12월 28일 매도 체결분부터는 0.2%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2022년 12월 28일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는 몇 %였나요? 0.23%였던 적도 있고 네. 2년 전에는 0.25%인 적도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이관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계좌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네, 그 해당 종목을 2번 계좌로 이관을 시켰을 경우 네. 주식 거래세 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1번하고 2번 계좌가 절반씩 부과되나요? 아니면은 매도하는 계좌에, 그러니까 2번 계좌에 전체가 부과가 되나요? 무조건 본인 세금은 매도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계좌에서 거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번 계좌에 있는 주식을 네. 2번 계좌로 옮긴 뒤 매도를 하셨다면 2번 계좌에 부과가 됩니다. 그럼 1번 계좌에는 주식 거래세 부과가 안 되고요, 아예? 네, 네 맞습니다. 주식 거래세라는 제도 자체가 주식을 팔았을 때 매도 체결 금액에 곱하기 0.2%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 1번 계좌에 있는 주식을 2번 계좌에 옮긴 뒤 2번 계좌에 매도를 하셨다면 2번 계좌에서 발생됩니다. 그럼 키움 그 실현손익창 0329창이나 0392창에 세금란이 써 있잖아요. 거기에도 네, 맞습니다. 똑같이 그 매도하는 계좌에만 그 거래세 반영이 되는 건가요? 세금이라고 나오는 부분. 맞습니다. 그럼 매수하는 계좌에는 그 거래세가 전혀 안 붙고요. 네, 매수할 때는 거래세 자체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선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다시 들어도 질문하는 제가 정말 어리버리해 보입니다. 누가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세금 0.2%인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상담원께서는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금이 저렇게 절반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럴 수 있는 경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증권사 근무하는 지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들 또한 불가능한 경우라고 얘기했고요. 어쨌든 이 세금 부분이 저는 가장 단순하고 직감적으로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 제가 모르는 어떤 기능 같은 게 있거나 하면 해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여지는 게 저런 것이라면 누구나 저처럼 의아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불법 HTS, MTS, 실현손익창 복제 프로그램, 어플도 있다고 하는데 차태용님은 앱을 만드신 분이고 그런 기술력이라면 MTS 복제 어플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세금은 프로그램 오류로 잘못 찍힌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차태용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차태용님께서 저에게 보내오신 메일을 통해 주식 입출고를 인정하셨는데요. 차태용님께서 6개월간 공개한 키움의 MTS 0329창과 0392창입니다. 그런데 8월 26일에 보시면 기간수익창에 손익이 0원으로 나옵니다. 주식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다음 거래일인 8월 29일에 1억 5천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이 0392창에서 1억 5천의 수익으로 보이는 것은 수익 실현한 것 플러스 들고 있는 종목까지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당 날짜를 실현손익창으로 보시면 8월 29일 9,100만 원, 이제 하루에 9,100만 원을 수익 실현했고 기간 수익창에 보이는 손익 1억 5천만 원에서 수익 실현한 9천만 원을 제외한다면 약 6천만 원이 보유한 종목의 수익금 합산금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4억을 매수해서 당일 1억 5천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중 9천만 원을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저것을 보자마자 이 계좌는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입고 출고로 교묘하게 만들어진 계좌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6개월간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차이도 너무 크고요. 이 해당 6개월 동안 그럼 그 전부터 들고 있던 60억 원을 청산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뿐만 아니라 입고 출고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하기엔 심플하게 세금이 잘못 찍혀 있는 것부터가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CFD니 전문 투자자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이 저렇게 낮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키움증권 측과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 키움증권 그 모바일 MTS로 계좌를 이제 자기가 수익을 얼마가 냈다라고 인증한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총 매도가 93억으로 돼 있는데 네. 세금이 1,1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네. 말이 되나요, 이게?
혹시 뭐 특별히 혜택을 줄 수가 있나요? 3억이라고요? 예, 총 매도가 93억인데 네. 세금이 1,1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199만 원.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93억에 0.20% 하면 2천만 원 가까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1,86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건 혹시 뭐 특별히 누구한테 뭐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있나요? 줘봐야 수수료 아닌가요? 세금은 따로 혜택이 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 이제 공개한 계좌를 보면 36억 매수에 93억 매도인데 수수료 194만 원, 세금이 1,199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키움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절반만 네네. 거의 절반만 낼 수가 있어요? 세금은 네. 거래세이기 때문에 따로 인하가 안 돼서 무조건 0.20%입니다. 고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 그리고 작년이면 네네. 뭐 오히려 더 높았으면 높았지. 네네. 네. 그게 언제 바뀌었죠, 세금이? 22년 12월 28일 매도 체결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0.23인가 그랬죠. 네, 0.23%에서 예. 0.20으로. 근데 이 사람이 공개한 게 그러면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이니까 그럼 2,300이어야 되네요. 거의. 공개 기간이. 2,300? 그러니까 세금이요. 2천만 원이 넘어야 되네. 0.20. 0.20이 아니라 0.23이어야 되네요.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를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면 0.23%. 예, 그렇죠. 작년 계좌인이 세금이 0.23%로 2천만 원이 넘어야 정상입니다. 이제 더 자세한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돈을 지불하신 과거나 현재 수강생분들이 더 면밀히 분석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계좌를 어떤 형태로든 조작하여 강의를 했다면 기망행위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제보도 있었는데요. 이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 차트용님과 목소리 싱크로율 99%의 남자가 운영하는 채널로 보이는데요. 차트용님의 동생분이 운영하는 거라는 제보도 있고 차트용님 본인이라는 제보도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채널에서도 상한가 추월차선이라는 구글 앱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차트용님의 위아 앱과는 일단 다른 앱이고요. 주식 트레이더라는 분의 제보도 쌓이고 있는데 주식하는 강의사 채널에 들어가 보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트용님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차트용님의 사생활에 대한 제보는 제가 공개할 수 없고요. 저는 주식 관련된 제보만 받습니다. 차트용님은 저에게 장문의 메일을 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혹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차트용님이 불법 MTS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움에서는 그런 오류가 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키움증권 회사의 명예까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해명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